자,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실기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기는 2025년 7월이니까 뭐 2회네요. 2회고 실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보안 기사 카페거든요. 카페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 드리면 여기에 이제 구매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뭐 사실 해줄 필요는 없는데 뭐 최대한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매 인증을 하면 제가 뭐를 보내줍니다. 암기장 같은 걸 보내주니까 뭐 하실 분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여기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올려줘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냥 올려주겠어요? 예, 대가를 주니까 올려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잘 올라오죠, 당연히. 예, 근데 뭐 스타벅스 커피 사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컨텐츠를 주지. 자, 아무튼 자, 실기인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PAM 모듈, 그죠? 모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문제 자체는 그냥 실기 문제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에 한 두 문제 정도는 기출 문제에서 나옵니다. 한 두 문제요. 뭐 많이 나오진 않고 기출 문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PAM을 할 때 인증을 하는 방식, 이 인증할 방식을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증하는 방식. 그래서 4개의 타입이 존재한다. 그래서 4개의 타입이 뭡니까? 오스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더라? 세션, 뭐 그 다음에 뭐 있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어카운트인가? 그죠? 어카운트 같은데 뭐 밑에 있어요. 요거를 구분해라.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인증을 쓸 거냐. 그래서 신원 확인을 하거나, 여기 보면 인증이라고 딱 인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인증을 하거나. 자, 보면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오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밀번호 요청에 대해서 맞는지 검사하는 모듈이고, 그리고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인증을 검사하는 거고, 패스워드는 비밀번호 갱신을 관장하는 거고, 세션이라는 거는 인증받기 전과 후에 해야 될 활동을 관리한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기존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일단 필기에 많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뭐 마이너스 L 크레딧 이렇게 해서 1 L 이거 넣나? 그죠? 마이너스를 안 넣죠. 그러니까 영문 소문자를 최소 한 자리 넣어줘라. 이때도 이제 PAM 모듈 쓰고, 그때 시스템 오스를 쓰죠. 그래서 요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거는 이제 이미 나왔던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미리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지나간 다음에 뭐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존 기출이고, 다음 요거는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하고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 4기가보다의 큰 대용량을 지원하고, 이제 대충 알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탐색기. 탐색기이고, 그리고 파일을 지원하고 있고 등등, 파일의 속성, 접근 권한, 파일 변경 기록 등의 데이터를 지원하고, 저널링, 요거 25년도 필기 문제죠. 필기인데 실기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실기에 나올 수 있어요. 가로가 얘가 될 수 있어요. 파일의 오류와 복구를 지원한다. 즉, 파일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파일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널링이라고 하는 거고, 암호화, EFS, 그죠? 파일, 얘는 보통은 폴더나 디렉토리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를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트라커라는 것도 있죠. 요 기출이에요. 요거 EFS 비트라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이라는 반도체 칩에다가 암호화 키를 관리하고, 얘는 볼륨 전체를 암호화한다. 그럼 볼륨 전체를 암호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C 드라이브 전체 이런 거. 근데 이제 크게 다른 거는, 얘는요 암호화된 폴더에서 암호화되지 않는 폴더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게 복호화가 된다. 근데 비트라커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ipher.exe라는 파일을 써서, 프로그램을 써서 암호화할 수 있다. 요게 이제는
필기 지문에 나왔던 거죠. 지문에, 보기에 나왔던. 근데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한테는 실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NTFS 파일 시스템은 물론 이런 건 아니어도 됩니다. 뭐 몇 기가 이상의 파일을 쓰고 뭐 이건 단순함기잖아요. 그리고 마스터 파일 테이블,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걸 만들면 파일이나 그 폴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성일자, 뭐 수정일자, 접근일자, 그 다음에 파일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금품을 요구한 랜섬웨어가 있죠. 그게 워너크라이입니다. 워너크라이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이거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워너크라이 이거 아니에요. 페타야, MFT를 암호화한다. 이게 페타야입니다. 그러니까 워너클라이와 페타야 이 두 개는 윈도우에서 프린터기와 뭐 이런 것들을 디렉토리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SMB 프로토콜입니다. SMB 프로토콜인데, 이 SMB 프로토콜이 450인가? 455 포트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때 요 포트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두 개가 공통점으로 똑같이 둘 다 공격한 랜섬웨어가 워너클라이 페타야고, 페타야는 요 MFT까지도 암호화를 했다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지문이 말한 게 필기의 기출이에요. 필기의 기출인데, 이 문제를 볼 때 이거 다 NTFS 쉽네? 하고 그럼 다음에 보니까 이거 나오면 맞춰야지. 당연히 맞히죠. 그러면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데이터의 전송부터 종료까지,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부터 프로그램까지 암호화하는 걸 뭐라고 하냐? 엔드 투 엔드 엔크립션, 그죠? 암호화라고 한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냐?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받는 사람도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네트워크라는 통신 구간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죠?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통신이라는 게. 그러면 엔드 투 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암호화를 하는 거고, 각각의 요 통신 구간을 암호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링크 투 링크, 이건 말이 좀 많아요. 링크 투 링크라고 그래도 되고, 포인트 투 포인트 그래도 되고, 홉 바이 홉이라고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어디가 쓰겠습니까? KT나 SK 같은, SK 브로드밴드 같은 통신사들이 암호화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요가 유사한 문제로 필기에도 등장을 했죠. 엔드 투 엔드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KT에서 사용합니다. 틀린 말이죠. 엔드 투 엔드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쓰는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거니까, 개인정보 취급자,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내부 직원, 외부자 모듈로 얘기하죠. PC에서 보안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여기 어딘가 프로그램을 깐다 이거죠.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뭐냐? 요 엔드포인트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PC를 지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 접근을 못하게 하는 락도 있고, 그 다음에 EDR, 얘는 백신과 좀 비슷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의 API, 어떤 기능을 호출하는 걸 API라고 그래요. 윈도우 API를 모니터링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할 거나 차단할 수 있어요, EDR은. 그 다음에 이제 DLP인데, 이 영어 약자가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걸 예방한다. 즉, 얘는 예를 들어서 USB나 이런 걸 차단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기능도 있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어떤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개인정보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뭐 100건 이상 있으면 막아주세요. 그럼 딱 차단한다 이거죠. 그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몇 건 이상 있으면 막아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뭐 77년생 01월 01 다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 패턴대로만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요 패턴대로만 체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죠.
이 정규 표현식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한계점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내가 한글로 7 이렇게 썼어. 그럼 당연히 못 찾아요. 탐지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뭐 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DLP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많이 써요. 자, 다음 C 언어 코드에서, 그러니까 항상 예전 강의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진단원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은 위협은 뭐고 어떤 함수가 보안 위협을 발생하냐. 자, 첫 번째는 입력값으로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곱하기는 이제 C 언어의 포인터인데, 포인터라는 건 주소입니다. 주소. 근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열이 들어오는데 그 문자열이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트링 카피. 여기 이거는 뒤에 있는 걸 앞에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공간의 최대 크기가 몇 개예요? 24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총 24대를 댈 수 있는데 이게 25대가 오면 초과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뭐예요?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고 요거 카피를 할 때 최대 24개만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 이제 str n cpy 중간에 n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 길이값 넣어줘야 돼요. 만약 24 넣어주면 최대값 24만 카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에 취약한 그 함수 3개를 써라. 이것도 실기에 나옵니다. str 뭐 cpy도 되고, 이제 쉬운 거 쓰면 str cat str 다 문자열에 관련된 겁니다. cmp 그러니까 C 언어고요. 여기에다가 n 넣어주면 길이값을 검사하는 게 기능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get, 이것도 키보드에서 글자 입력 받는 거거든요. 얘도 버퍼 오버플로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에 취약한 API 3개 써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 보안 약점 진단원 문제가 한두 문제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한 해시 값을 저장하는 파일이 뭐냐, 뭐 섀도우겠죠. 자, 섀도우는 SHA-512 요것도 뭡니까? 요것도 과거 좀 오래되긴 했는데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해시 함수는 뭐냐, SHA-512입니다. 해시 함수는 뭐냐라고 필기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해시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력과 출력을 엑셀로 저장하고 있다가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레인보우 테이블이죠. 요건 최근에 필기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 그래서 뭐 크리덴셜 스토핑, 뭐 레인보우 테이블, 무작위 공격, 사전 공격, 전부 다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형태인 거고, 또 하나는 이 섀도우 파일에 암호화된 해시 값이 있잖아요. 걔가 달러가 2개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인가? 3개 써 있다. 3개 써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여기다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 해시 값은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알고리즘의 종류예요. 그래서 달러 6 이렇게 써 있으면 SHA-512로 암호하고 있습니다. 달러 5 써 있으면 SHA-256으로 암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레인보우 테이블과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만들 때 임의의 난수 같은 걸 넣는데, 그거를 숄트 값이죠. 이 숄트 값, 임의의 난수를 넣고, 이 숄트 값의 최소 길이는 32바이트입니다. 8을 곱하면 비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놔야 돼요. 이거 다 기출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문제 하나 본다? 그거는 그냥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 보고 답 보면 되지. 그러면 합격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거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다음 기억 리역에 들어갈 것은 뭐냐. 자, DNS는 53번 포트를 쓰고 TCP와 UDP를 모두 사용합니다. TCP와 UDP. 그래서 512바이트 이상일 때는 TCP가 돌고요. 이하일 때는 UDP가 돕니다. UDP겠죠.
부하를 감수하기 위해서 캐시 기능 쓸 수 있겠죠. 그죠? DNS 캐시, 메모리죠, 캐시. DNS 리졸버 쿼리가 이제 이런 말이 어려운데 그냥 조회가, 그죠? 괜히 리졸버 쿼리 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즉 캐시에서 지금 내가 이름을 해석한 거를 메모리에 언제까지 둘 거야? 그게 TTL이죠. TTL. 예, 이렇게. 예, 요 문제. DNS는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DNS 서버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있고, 이름을 푸는 파일이 뭡니까? 존 파일이라고 하죠. 뭐 쉽게 말하면 영어로 내가 따따따.naver.com 줄 테니까 그때 IP 뭐죠? 그걸 뭔가 파일에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름을 풀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슬레이브의 서버에다가 그걸 존 트랜스퍼라고 하죠. 존을 전송한다. 그냥 영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allow transfer에다가 IP 주소를 등록하는데, 이게 마스터고 이게 슬레이브면 슬레이브 서버의 IP를 등록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 슬레이브 서버에다가는 allow transfer에다가 논이라고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청하면 존 파일을 준다 이거죠. 요거 실기 문제죠. 이거 뭐 14점짜리인가 18점짜리 문제였던 거죠. 요거 설정하는 거. 이건 기출에 있습니다, 이건. 자, 그래서 그만큼 DNS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업로드 취약점이네요. 예, 이거는 웹쉘, 그죠? 지금 위에 이제 위블리는 이제 메타스플로잇이라는 도구, 뭐 악성 코드를 침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인데, 도구의 한 종류예요, 그 중에. 그래서 웹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걸 부를 수 있는 패스워드인 거고, 이거는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a.php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들어갈 때 누구의 계정으로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아파치라면 아파치 웹서버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루트의 계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웹서버의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그 다음에 하는 건 관리자가 아니니까요. 어떻게든 루트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야 되니까 백도어라는 걸 설치하거나, 아파치 웹서버의 계정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안에 DB를 연결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B 정보를 획득해서 여기에서 DB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래야지 진짜 중요한 해킹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은 뭐냐? 웹셀이다. 웹셀. 그죠? 요거 이제는 기출에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자, 위험 분석 기법. 자, 요거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그래서 26년도 그 이기적 정보보안기사의 위험 분석 기법에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문장들을 키사에서 나온 가이드의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중요해요. 자, 기준을 정의하고 일렬의 보호 대책을 정의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다. 그러니까 엑셀 만들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모든 기업을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 그게 베이스라인법. 자, 그 다음에 위험평가의 전문적인 정석적과 정량적 분석이 있다. 그 상세 위험. 그 다음에 이건 뭐 혼합적 복합적 접근법 뭐죠? 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고위험 영역은 상세 위험 분석을 하고 다른 것은 기준선법을 쓴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항상 나오는 거죠, 이거. 자, 다음 가로에 알맞는 거. 이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이제는 정보통신 망법인데 이 법률의 명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의 전체, 여기에다 정보통신 망법 하면 점수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이름을 써야 되죠. 그럼 정보통신 망법은 누가 적용의 대상이 되죠? 법률은 그게 어떤 법률이건 이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대상이. 정보통신 망법은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률이에요. 서비스 제공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필요하죠.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냐라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돈을 얼마를 벌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쓰는 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 망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쓸 때,
업무 목적으로 쓰는 개인이나 사업자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법률명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정보통신망법 하고 나 100점이네? 그거 아니에요. 빵점 받을 수도 있어요. 채점자 마음입니다. 뭐 많이 나오는 거죠. 아파치 웹서버의 설정 파일 http://conf죠. 디렉토리 리스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거는 뭐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답은 뭐 인덱시스입니다. 이러면 이제 디렉토리가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디렉토리가 보인다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면 한번 보죠. 아파치 웹서버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하나, 그냥 이거는 뭐 XAMPP 다운로드 해서 구글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웹서버가 떴어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니까 127.0.0 엔터 칠게요. 그럼 이제 요게 나온 거죠. 요게 이 웹서버 때문에 그죠? 요 웹페이지가 여기 어디인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A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디렉토리 정보가 보이는 거죠. 디렉토리 정보 보이고, 보면 아파치 웹서버의 버전까지도 보이고 있죠. 요 파일을 클릭해 보면 파일이 비어 있어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디렉토리 리스팅인데, 자, 이거의 http://conf 파일의 설정 파일을 보면 뭐 인덱시스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 디렉토리에 대해서 여기 디렉토리 명이 나옵니다. 요 디렉토리에 대해서 디렉토리 리스팅을 허용하겠다 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해제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이니까. 그래서 이게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고, 정보보안 기사는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을 모두 다 보안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실습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PACT의 마지막에 실행된 명령어 lastcom이죠. 이건 뭐 외워야죠. 뭐 lastcom, 최근에 친 명령어, 그래 lastcom이다. 자, 그래서 이전에 실행된 명령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last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lastb 패스워드 실패 정보, su 로그 이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죠. su라는 스위치 유저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 바꾼 거, 그 명령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여기서 끊고 할까요? 자,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고정한다. 그러니까 인증서를 뭐 말 그대로 그냥 변경되지 않는 거 하나를 지정한다.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해당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뭐죠? 해당 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은 그거죠. 그리고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냐,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중간자 공격이나 이런 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되는 거는 뭐냐, 그 일단은 서버 인증서. 서버 인증서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인증서 안에 우리 그 x.509 인증서 하면 x.509 인증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개키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개키, 그죠? 공개키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우회하는 방법 두 가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많이 물어보죠, 생각보다. 자, 고정은 웹서버 인증서를 고정한다. 그래서 이상한 데 연결 안 되게 한다. 그리고 중간자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원래 인증서의 역할이 중간자 공격 차단이에요. 그래서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자, 웹서버 인증서를 신뢰하게 되고, 공개키, 그 다음에 인증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해시값을 통해서. 자, 우회하는 공격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써야지 이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 인증서 기반은 중간자 인증서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게 널 값을 발환한다. 그러니까 인증서 유효성 검사하지 않게 한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사실 기법이 들어오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써도 되고, 매핑되는 인증서가 없을 때는 항상 동일한 빈 리스트를 발환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루트 CA 검증 후에 중간자의 루트 CA를 통해서 인증서 신뢰 여부를 검사할 때 해당 함수를 후킹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해당 함수를 후킹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인증서를 검사하는 그 함수가 만약에 A라고 쳐볼게요. A 함수입니다. A 함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건
요 A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그 결과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B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공격자가. 그러면 두 개 다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이 메모리의 주소가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어. 근데 요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를 2로 바꾸고 얘를 1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윈도우 API에는 get proc 어드레스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걸 구하고 또 얘 주소를 구해서 두 개 값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 뭐예요? API 후킹이라고 그래요. API 후킹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요, 해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뭐든 다 해킹됩니다. 뭐든 윈도우 프로그램은 전부 다 해킹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조하여 공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이제 제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정리를 해서 쓴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냥 백지에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라고, 이 문제가. 그 다음에 PHP로 작성된 게시판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 취약점과 업로드 로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고민해야 돼요. 출제자는 이 문서, 요 코딩, 뭐 PHP로 만들어진 이 코딩을 자기가 만든 거냐, 베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왜? 출제자도 뭘 보고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봤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뭘 봤냐? 자, 여기 이제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보안상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은근히 안 알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애플리케이션 보안 메뉴에 있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문서 에디터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무작위 공격, 뭐 액세스 필터, 여기 있네.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 이게 굉장히 많이 해킹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요 교재를 보고 내고 있는 거예요. 웹 에디터 가이드. 자, 이게 뭐냐면 한번 가볼까? 어떤 내용이지? 이게 가이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요런 에디터들이 있잖아요. 요런 사진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 사진을 올리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개발한 스마트 에디터 같은데, 사진을 갖다 올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름이 HTML에 보여지고, 그리고 확장자가 제거되지 않아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서버의 디렉토리, 저장되는 디렉토리 경로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램명 알고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데 널바이트 공격, 이것도 보안기사 실기 문제거든요. 이게 널바이트 공격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a.php.jpg, 원래는 공격을 할 때 개발 보안에서는 확장자를 할 때 개발 보안 가이드는 어떻게 하냐면 요 문자열의 뒤에서부터 요 점을 찾아요. 그리고 요걸 요렇게 잘라요, 확장자로. 그래서 이게 if, 이게 jpg면 업로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 확장자를 주면 일단은 요 개발 보안은 우회가 되죠. 그리고 모든 문자열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널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 jpg 있죠, 이렇게 슬래시 0, 이게 널 문자입니다. 그런데 a.php 요 사이에 슬래시 0을 하나 딱 넣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도냐, 뒤에서부터 요거를 확장자 검색을 하고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저장하는 거야, 서버에. 여기는 난수입니다. 난수는 HTML에 보여요. 난수.php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업로드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실제 해킹도 많이 당하고, 이거 에디터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 네이버는 이 에디터의 유지 보수를 포기한 거로 알아요, 이 스마트 에디터를. 근데 이 스마트 에디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키사 가이드가 를 만든 거라서 얘가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 그걸 보고 낸 거라고요. 문제 자체가 거기에 있는 코딩입니다. 거기에 있는 코딩, 즉 뭐 어레이, 뭐 타입, 그죠? 타입이 HTML이냐, 뭐 이미지냐,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으면 업로드 불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게 요 말이 그 말입니다. 널바이트 공격을 통해서 확장자를 우회할 수 있다. 그리고 디렉토리 위치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격으로 아까 셀 코드 부르면
웹셀이잖아요. 웹셀 부르면 끝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 유사한 게 이미 한 1년 2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업로드 취약점의 대응 방법이 뭐냐. 예, 업로드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서버가 장악되니까요. 업로드는. 자, 뒤에 가볼게요. 네트워크 보안 관제의 3요소가 뭐냐. 자, 이것도 답만 보면 이게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탐지 분석 대응이네, 그래, 이렇게 외워서 딱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렇게 문제를 내야지 또 이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진짜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 탐지 분석 대응 답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문제를 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문제예요. 공무원 보안 담당자들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용어들 정의가 있단 말이죠. 이 용어는 뭐다, 이 용어는 뭐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 관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안 관제라 함은 탐지, 분석, 대응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낸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문제 자체가. 요거를, 이거 왜 없어요, 다른 데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낸 거고, 그러니까 요런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 밑에 내용들은 그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어서 잘 맞지 않아요. 우리랑 잘 맞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탐지, 분석, 대응을 썼어. 그러면 이러면 끝난 거냐? 이걸 알았어요, 내가.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탐지, 분석, 대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의미적으로는 또 똑같이 써지는 글이에요. 이 단어들이 안 나와도. 관제니까, 관제를 나쁘게 말하면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요소를 이제 가만히 보면, 1번의 요소를 보면 모니터링을 하려면 로그 파일을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파이어월에 방화벽에 로그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망 가장 앞쪽에 있는 방화벽을 업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뭐 관문 방화벽 그래도 되고, 뭐 대외 방화벽.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대외 방화벽은 특정 IP와 포트를 가지고 열고 닫고만 하는 거야, 사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특정 IP와 포트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죠. 스크리닝 라우터. 우리 이건 보안기사 공부하면 나와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스크리닝 라우터도 기능도 있으면서 듀얼 홈의 기능도 있어요. 랜카드 2개 이상 있습니다, 모든 방화벽들은. 그래서 이쪽은 인터넷, 오른쪽은 업무망, 그리고 뒤쪽에 방화벽을 하나 또 둘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서버팝 방화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번 존, 그죠? DMZ 존, 이쪽은 서버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 때 내가 웹서버를 만나게 된다면, 웹서버죠. 웹서버를 만나게 된다면 이 앞에다가 둘 수도 있고 옆에다 둘 수도 있는데, 웹방화벽을 둘 수 있죠. 그러면 관제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니터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로그들을 이렇게, 여기지, 이렇게 수집을 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왜? 솔루션 업체별로 로그를 쓰는 형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겠죠. 그거를 여기에서는 정규화라고 표현해요. 그래, 표준화 그래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규화라는 게 뭐 DB의 정규화와 뭐 머신러닝의 정규화와 이게 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로그를 가져와서 내가 탐지 조건이라는 거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룰이죠. 룰. 그러면 공격이 있어 없어 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탐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 1번의 답을 요렇게. 2번 분석. 탐지를 했어. 그럼 해킹이야? 아니야. 분석할 때 물론 이제 요 박스를 ESM 그래도 되고요, SIM 그래도 됩니다. 자, 이 SIEM을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상관 분석은요, 그냥 모든 분석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분석을 한다고 SIEM이다 그 말은 원래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아무튼 뭐 답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편하긴 합니다. 상관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IP 테이블즈로 이거 막아주세요, 차단할 수 있죠. 그게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번, 2번, 3번 나눠서 이렇게 똑같이 그린 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면 이 단어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명을 쓰다 보면 반드시 이런 문장에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그 마인드맵 쪽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위험의 대응 방법, 이건 쉽죠. 해피존과 수용, 감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죠. 수용, 그냥 받아들이겠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목표 위험 수준보다 낮을 때 수용을 하는 거고, 높으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감소고, 회피, 그냥 그 일 하지 말자. 전가, 보험가입, 제일 많이 나온 게 전가죠. 그죠? 보험가입하는 거. 그렇다고, 개인정보 그 보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입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위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서술형.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법률 조금 안다고 해서 이거 그냥 풀었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로. 자, 요거는 일단은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저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17번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윈도우에 이벤트 로그가 있는데, 윈도우 이벤트 로그는 뭐가 세 가지 있죠. 응용, 시스템, 보안. 요것도 실기 기출이에요. 필기 때도 많이 나왔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얘가 특정 용량을 기준으로 오버라이트, 덮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 쓰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예전 로그가 없어지겠죠. 근데 왜 윈도우 이벤트 로그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나오냐, 이게 아까 네트워크 그 그림과도 또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DMZ 존이라는 인터넷이 되는 영역이 하나 있고, 서버 팝이라는 데가 있어요. 존이.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망, 그냥 업무망이라고 그래도 되고, 뭐 내부망이라도 그래도 되고, 이거는 이제 한글로 이름 붙이는 거니까, 여기가 우리 직원 PC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PC가. 그러면 외부 직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VPN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일단 이걸 안 하면 이제 법률 위배가 되는 거니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공유 PC로 갑니다. 유지보수 PC 이런 걸 하나 놔. 유지보수 PC. 그래, 이걸 통해서 서버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저 유지보수 PC 있죠?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리용 단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ISMS 인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건 관리용 단말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혼자 쓰는 거냐? 아니죠. 유지보수 업체들이 많이 쓰니까 이거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벤트 로그를 백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용량이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되겠죠. 지워지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그가 500바이트고 이벤트가 1000개고 30일간 보관한다. 그죠? 그럼 이거를 얼마간 보관해야 되냐, 기준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금융권은 금융권, 여기서 이제 가상 거래소, 비트코인 업체, 그죠? 그 거래소는 가동 기록에 대해서 1년 이상 보관하게 되겠어요. 1년. 금융권은.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 또 마찬가지로 공공도 1년. 운영 기록, 운영 체제에 대해서 1년. 그게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간 보관을 한대요. 총 로그가 지금 보면 생성된 이벤트가 1000개고 500바이트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30일이니까 15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메가가 0이 6개니까, 이게 0이 6개니까 15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30일 갖고는 안 되죠. 이게 이벤트 로그고. 자, 그리고 뒤로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CCTV 영상, 이거에 대한 건데 사옥 외부, 그러니까 쓰기는 되게 쉬워 보여요. 사옥
외부 사무실 내부에서 CCTV를 설치한대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 따라서 담당해야 될 거. 이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해라. 그러면 CCTV를 설치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개인정보 보호법의 CCTV, 즉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에 대한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공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일단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회사 사옥의 외부라고 그랬죠. 외부. 그럼 이 외부는 공개된 장소냐, 사무실 내부죠. 사무실 내부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비공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적용해서 방범이나 뭐 보안 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무실 내부는 비공개 장소이다 보니까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어요. 25조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얘는 이 문장이요,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이 문장이 공개와 비공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해서 우리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 촬영 각도, 촬영 각도를 조절해서 임의 사람 찍히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소리는 이거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 보행자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게 핵심인 거고, 그 표현이 없으면 얘는 잘못하면 빵점 받을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쓰기 쉬워 보인다고 해서 답이 쉬운 건 아니다, 절대로. 그리고 30일 이내 보관해야 된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근데 의무사항 30일 이상 해도 됩니다. 최소 30일까지는 보관하라는 거예요. 최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출풀이를 종료하겠습니다.